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분들이랑 베트남 북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 친구 한 명이 하노이에 살고 있는데 팬데믹이니 뭐니 해서 서로 얼굴 본 지도 너무 오래고 해서 겸사겸사 다녀왔네요. 항상 오면 느끼는 것이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은 관광 인프라 자체가 다릅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만 빼고 본다면 베트남이 그런 면에서는 더 나은 곳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번으로 제 하노이 방문은 10번째가 넘는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간의 여행을 통해 제가 직접 먹어본 음식점들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여행은 식도락이니까요. 영상 말미에는 제가 다녀본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마사지샵과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건진 정말 가성비 좋은 호텔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베트남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영문 표기를 같이 달아드릴 테니 구글 검색하실 때에는 이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즘 한국 관광객분들은 주로 올드타운 쪽이나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미딩 쪽으로 여정을 잡으시는 것 같더군요. 올드타운 쪽은 역사적 기념물들이 많으니 필수 코스일 테고 미딩 지역은 요즘 짝퉁 제품 구입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두 곳에서 두 군데씩 골라봤네요. 지난 10번의 여행을 통틀어서 최고로 손꼽을 만한 곳이니 여러분 마음에도 드실 듯 합니다. 먼저 올드타운 쪽입니다. 베트남에 오셨으니 베트남 음식을 다양하게 드시고 싶은 욕망이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하노이는 호치민과 달라서 어디를 가시든 기본은 다 합니다. 특히 쌀국수집은 어디를 가시든 만족스럽죠. 지금 말씀드릴 광안 응호는 넓은 야외 테이블 공간과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넓은 곳이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제 시간에 식사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원한 시즌에 갔기 때문에 일부러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야외라고는 하지만 베트남의 토속적인 분위기가 물씬 흐르는 멋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담벽을 둘러서 각종 음식을 만드는 주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자기 전공의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개방된 주방이 주는 안도감도 있었고 뭔가 전문가 집단이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믿음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음식값이 비싼 곳도 아닙니다.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노이 평균 가격 정도의 식당입니다. 메뉴의 양을 보시면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먼저 하노이 맥주를 시켜서 얼음을 채운 잔에 따라 한잔합니다. 베트남 대표 음식인 분짜입니다. 불향이 느껴지도록 잘 구워진 삼겹살이 이미 식욕을 돋우는 요리입니다. 느엉막 소스의 향이 강하지 않아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독특한 점은 각종 향신채를 양상추에 얹어 싸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평균은 되는 맛이네요. 스프링롤입니다. 베트남 길거리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하지만 길거리 음식은 좋은 기름을 쓰지 않아서인지 질기거나 탄내가 나는 경우가 많죠. 이 집은 좋은 기름에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스프링롤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모닝글로리 볶음입니다. 양심상 시킨 요리입니다. 야채도 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선택이었죠. 하지만 짜지 않게 잘 볶은 모닝글로리였습니다. 반찬처럼 집어먹기 좋더군요. 새우 칵테일입니다. 직원이 일일이 껍질을 벗겨주네요. 바삭하게 익힌 머리 부분에서 단단한 껍질만 제거해줘서 더욱 고소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새우 수출로 유명한 나라라서인지 신선한 새우의 단맛이 잘 올라오는 멋진 요리였습니다. 마늘 소스 굴구이입니다. 이 시절에 특히 맛나다고 해서 시켜봤네요. 한국 굴만큼의 향이 나지는 않았지만 탱근한 식감과 기분 좋은 향이 느껴지는 맛난 요리였습니다. 반인새우입니다. 저렇게 보기에도 좋게 부쳐 나오고 직원이 멋진 가위질 솜씨를 부려 잘라줍니다. 이렇게 생긴 반인새우는 이 집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계란으로 부쳤지만 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직원이 각종 향신채와 함께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줍니다. 갑오징어 튀김입니다. 이 시기의 갑오징어가 특별히 더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는데 여러분들도 2월달에 가신다면 꼭 드셔보세요. 혹시나면서도 감칠맛 돋는 아름다운 갑오징어 튀김이었습니다. 이 메뉴 덕에 맥주를 더 시키게 되었네요. 이렇게 6명이서 행복하고 포만감 넘치는 식사를 했는데 비용은 한화로 1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가성비도 최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맥주도 꽤 마셨는데요. 한 번에 베트남 요리를 다양하게 그것도 멋진 환경에서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노이에 오셨다면 분짜를 꼭 드셔보셔야죠. 호치민에서도 유명한 분짜집이 있죠. 그 집 상호가 분짜 하노이인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노이에서 먹어본 분짜집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집은 분짜 항헉입니다. 호안깬 호수 근처에 있어서 찾기도 쉽습니다.
아마 이 집을 방문하실 때 느끼는 가장 큰 당혹감은 입장 후일 듯합니다. 이 식당 입구에서는 이렇게 멋진 수분을 피워놓고 돼지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이미 이 향에 식욕은 한껏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이 집은 단위 식당으로 구성된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골목을 쭉 따라가시다가 어디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앉으셔야 합니다. 음식은 분짜 단 한 가지고 이 식당 자체에서는 음료도 팔지 않습니다. 다만 자리를 제공하는 곳에서 파는 음료를 이용해 주셔야 하는 거죠. 테이블에 앉으시면 이렇게 간마늘과 베트남 고추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소스에다가 기호에 맞게 첨가하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사람 머릿수에 맞춰 쌀국수를 내어줍니다. 저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향신채를 가져다 줍니다. 하노이 쪽 고수는 의외로 강하지 않아서 적당히 함께 드시면 맛있습니다.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많이 넣어 먹었네요. 잠시 더 기다리니 돼지고기 구이를 아예 소스에 담아서 가져다 주네요. 여기에 이렇게 간마늘과 베트남 고추를 취향에 따라 첨가하시면 됩니다. 국수 넣기 전에 넣으시는 것이 더 편합니다. 영상 찍으며 먹으려니 쉽지는 않네요. 스프링롤도 시켰습니다. 나중에 느낀 것이지만 분짜만 시키셔도 이미 양이 충분하니 스프링롤은 몇 개만 시켜서 맛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나름은 분짜집을 꽤 다녀봤는데 제 입맛에는 이 집이 단연코 제일 나았습니다. 돼지고기를 얼마나 잘 구웠는지 소스에 담겨 나왔음에도 불향이 그대로 느껴졌고 적당한 기름기와 더불어 부드럽게 씹히는 육질이 일품이었습니다. 소스에서는 감칠맛이 터져 나왔고요. 느엉막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미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딩은 한국 교민분들이 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동네죠. 길거리 어디서나 한국분들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한국 음식점들이 발달한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아주 독특한 쌀국수를 드실 수 있는 식당이 있답니다. 바로 14 미딩이죠. 이제는 체인점이 되어서 여기저기 분점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미딩에 들렀다가 이 집에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노이에서 쌀국수 잘하는 집을 잘못 이야기하면 욕먹습니다. 다 잘하니까요. 그러니 일반적인 쌀국수집을 추천드리려고 이 식당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에 오셔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 갈비 곱창 쌀국수 때문입니다. 남자들만의 여행이다 보니 매일 밤 달렸던 우리 속을 한방에 깔끔하게 해결해준 쌀국수입니다. 면은 칼국수처럼 약간 넓은 면을 푸들푸들하게 삶아서 내놓습니다. 거친 위장을 위해서는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죠. 소화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 쌀국수의 참맛은 육수에 있습니다. 실하게 꽂혀 나오는 갈비를 뒤로하고 육수부터 들이켜봅니다. 지난 며칠의 음주가 한방에 해결되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고기 육수에서 어떻게 이런 시원함을 뽑아낼 수 있었을까요? 지친 몸과 정신에 청량감마저 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용물도 하나씩 먹어봅니다. 곱창은 잘 손질되고 신선한 상태였습니다. 곱도 적당히 들어있고 부들부들하니 식감도 좋았네요. 칼칼한 육수와 함께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갈비는 동남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갈비지만 나름 잘 처리를 해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갈비까지 넣어준다면 이 가격에 팔지 못하겠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신없이 육수를 들이키고 있는데 종업원이 수줍은 듯 육수를 한 그릇 가져다 놓고 가네요.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서비스해주는 이런 마음가짐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만약 이런 식의 쌀국수를 찾으신다면 단연코 14 미딩을 찾으셔야 합니다. 실내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췄고 주방도 오픈형이라 식사를 하는 동안 눈도 즐거운 곳입니다. 계속 베트남 음식만 드셔서 한국 음식이 정말 땡길 때 가시기 좋은 곳으로 고궁이라는 한식당이 있습니다. 경남타워에 있는 식당이라 찾기도 쉽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 집은 꽤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도 온 기억이 있으니까요. 일단 식당 자체가 깔끔하고 프라이빗 룸이 있어서 단체로 와서 즐기시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기본 상차림도 정성이 가득 들어 있어 보입니다. 저도 외국에 살다 보니 이런 상차림을 하기 위해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실지 잘 알거든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반찬이지만 여기에서는 재료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요리를 며칠 드시다 보면 불현듯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입니다. 이 집에서 삼겹살 김치찜을 드셔보신다면 그 모든 그리움이 한 방에 해결되실 겁니다. 육질 좋은 삼겹살을 낮은 온도에서 오래 익혔다는 느낌이 드는 이 음식은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었기 때문에 따로 밥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시켰다면 한 공기로는 만족하지 못했을 듯 합니다. 이 삼겹살이 얼마나 부드럽게 익혀졌는지 느껴지시나요? 김치찜으로 삼겹살 수준을 느꼈으니 따로 좀 더 시켜봅니다. 실내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싫으시다면 따로 익혀오라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방에서 익힌 후 작은 활에 올려 식지 않도록 배려하여 서빙해 줍니다.
돼지갈비도 좀 시켜보니 같은 방식으로 가져다 주네요. 삼겹살도 돼지갈비도 기본 재료 자체가 일단 훌륭했습니다. 좋은 육질의 고기를 잘 숙성한 후 조리한 맛이 났습니다. 돼지갈비도 짜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간장향이 기분 좋을 정도로 잘 조리해냈고요. 한국이 아닌 곳에서 이 정도의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전부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다른 한국 음식점들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한국 음식으로 한 끼 하시겠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식당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노이에 오면 꼭 들르는 마사지 샵들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이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후배의 추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만족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딩 지역에 있는 젠 스파입니다. 일단 업장 자체가 밝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1층의 카페에서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각종 커피나 차를 서비스해 줍니다. 베트남의 커피의 미지근하면서도 독한 맛에 지치셨다면 이 집에서 그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보세요. 이 한 잔만으로도 이 집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듯 합니다. 다른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내부를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3번 들렀는데 전부 다른 마사지사가 들어왔음에도 모두 만족스러운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마사지사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미딩 지역에 쇼핑하러 오셨다가 마사지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들러보세요. 마사지 수준과 실내 환경만큼은 단연 최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하노이 방문에서 저는 주로 대우 호텔을 이용했었습니다. 아니면 친구의 집에서 머물기도 했고요. 다른 호텔들 몇 군데 가봤었는데 별반 마음에 들지 않아 머물던 곳에 계속 머물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엔 후배가 추천해준 호텔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네요. 올드타운에 있는 호텔인데 바로 르 호텔 드락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올드타운의 호텔들이 모두 그렇듯 앞에서 보면 좁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아주 세련되게 해놨네요. 물론 이런 알록달록함이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호텔은 이런 색감을 잘 어울리게 해놨다는 느낌을 주네요. 직원들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모두의 눈이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줄 정도였습니다. 방은 넓지 않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곳이었고 특히 침구의 질이 높았습니다. 화장실도 좁지만 잘 설계해둬서 동선이 꼬이지 않았고 웰컴 과일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베스로브도 감촉이 좋은 질 좋은 곳으로 걸어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호텔의 루프탑 바도 인상적입니다. 직원들도 친절하고 다양한 칵테일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꽤나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전망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호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조식입니다. 쌀국수도 맛있지만 뷔페 형식으로 차려진 식단의 어느 하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고요. 인테리어적으로나 뷔페의 구성으로나 어느 한 군데 빠지는 것이 없는 멋진 호텔이었습니다. 혹시 호안키엔 호수 근처의 올드타운에서 머무실 예정이라면 강추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1박에 조식 포함 1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베트남 북부의 도시로서 동남아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사파 여행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최현생이었습니다.